예. 오늘도 많은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보시면은, 오늘이 12월 23일,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오늘은 23일. 자스민님, 캣. 이나예요. LSJ9488, 사자님, 82717, 지니75님, 껌장님, 나무님, 빠요님, 뉴 메로메카, 프로메카, 프로메카가 약 이름 아닌가? 하여간 초이스님, 알체미스트김, 이분 출첵해 주셨고, 어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출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자, 자유수다방부터 보시면, 자, 1차 공부 기간은 1차 시험을 하루 5시간 기준으로 얼마나 공부하면 될까요? 바보 같은 질문이니까 아니요. 하루에 5시간이면 9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진짜로요? 9, 10, 11, 12, 11. 3개월. 실적으로 하루에 5시간이면은 3개월 한, 이분이 만약 검장님이, 제 생각은 그래요. 이분들이 어느 정도, 검장님은 좀 공부하신 분인데, 어느 정도 베이스, 기본 바탕이 있으면 2달이면 되거든요. 5시간씩 1차만. 근데 이제 베이스가 없다 그러면 3개월, 4개월 정도 잡으셔야 되고, 아예 이제, 집중 못한다. 그러면 5개월, 6개월도 잡는데 거의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잡습니다. 1차 공부는. 실적으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집중을 하냐. 말은 5시간인데, 그죠? 준비하는데 1시간, 정리하는데 1시간, 그죠? 이것저것 하는데 1시간. 실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이 5시간이면 두 달 정도면 돼요. 오로지 이제 집중을 잘 하시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분 보시면, 자, 직장 다니면서 서손의 사정사 시험 준비하는데, 여기 빠욤님 짠. 여기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는데, 요거는 지금 정답이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여기 정답이니까 그냥 요분들이 수험생들끼리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예, 여기 보면 자 22년도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1차부터 공부하면서 준비하는지 2차를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되어요.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려요. 그죠? 선배님들이니까 제가 조언 안 할게요. 요분들 빠연님이 진짜 정답을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자, 2차 과목으로 1차 과목 준비할 수 있을까요? GVU님이 안녕하세요. 2차 과목으로 1차 준비할 수 있을까요? 내년 시험비 한번 준비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네요. 1차고 2차 과목 자체가 틀리고 그 1차 공부, 1차 중에 본 계약법이 있는데 그걸 공부하시면 2차에 도움이 되는데 2차 과목을 했다고 1차를 붙지 못해요. 떨어져요. 100% 떨어집니다. 1차 따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다음 보면은 이제 질문하기. 기출문제 답안 해서 이제 빠이언님, 훌륭하신 분, 똑똑하신 분. 자, 기출해가지고 액화 석유가스 이거죠? 네, 가열대 5등급 됐다. 자, 답안에 보면 치료비 항목에서 응급 처치 비용과 구조비 포함해 670으로 산정되어 있는데 별도의 비용 손해를 보고 보상 초과를 하더라도 보상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는 게 아닐까요? 후유장애 구청해가지고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확인을 못하고 지금 봤거든요. 자, 요거는 제가 수업 시간,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론은 이 문제를 낸 게 뭐냐면, 액화석유가스에서 특별보장을 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빠이오님에서 급수에서 빼는 건 맞아요. 근데, 이 특약을 듣잖아요. 액화가스에서 요 특약, 어디 갔어? 특약. 요게 이게 액화가스, 소비자 특별 약관을 들잖아요. 여기 썼네. 과실상계 안 한다고. 다 주는 거라고. 치료비 다 주고 과실상계 안 한다고. 그죠? 요거는 제가 지금 시간이 기본 강의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어차피 문제풀이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거든요. 그때 말씀드리고 지금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요 내용이 맞는데 실적으로 과실상계 안 한다.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제가 요거는 다시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확인을 못했으니까 제가 확인하고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올리신 거네, 막. 자, 기출문제, 요것도 제가, 기출문제 장례비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래 문제 장례비 부분을 300만원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300만원? 자, 판례상 500만원으로 산정하면 틀리게 되는 건가? 자, 이게 옛날 얘기 같아요. 그러면 이게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옛날에 300이라는 게 있었고, 선주보험이면 이게 아마 장례비가 300만원을 픽스된 약관일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 장례비 같은 경우는 500만원 산정이 돼 있거든요.
통상 실무에서. 그래서 500만원 해도 충분히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책임근제 21페이지가 뭔지 모르겠네 제가. 그죠? 하여간 원래는 이제 책을 보고 그거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뭔지 모르는데 일단 읽어보고 뭔지 알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아니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게요. 21페이지 해외 근로자는 산재 가입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주가 사업 가입 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허용하면 임의적으로 산재 가입이 가능하다고 나왔는데 맞죠? 그쵸? 아 21페이지 이렇게 맞죠? 원래 산재는 5인 이상이면 무조건 강제 가입이죠. 근데 5인 이하 예를 들어서 5인 이하인데 뭐 농업이나 밭에서 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임농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은 가입이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은 원한다. 내가 산재 들고 싶다. 그러면은 가능하다. 그 얘기거든요. 21쪽에. 근데 22쪽 보면 해외 근로자에서 해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된 해외 근로보험을 든다고 나와 있는데 뭐가 맞는가요? 이게 무슨 얘기지? 이게 뭔 얘기일까요? 이걸 봐야 되겠네.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자, 해외 근로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해외 근로자는 산재법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보장을. 근데 근로법은 60% 적잖아요. 10%가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장 특약을 무조건 의무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 무슨 얘기 나와 있는데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자, 이거 보면 20페이지 산재 부분 보면 1인 이상의 근로자 대명이 존재하는 맞죠? 이거 가입 대상에서 있을까 허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얘기. 자, 질문에 저기를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인지 제가 22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해외 근로자 기준법에 적용된 해외 근로자 보험에 든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죠. 원래는 해외 근로자는 해외 근로자를 들죠. 해외 근로자를 드는데 대신에 의무예요. 뭐가 특약. 재확장 특약이 의무적으로 들어야지 산재법과 똑같이 10% 이상 해준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건 제가 확인해 볼게요. 질문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거 자동차 보험 5강 도급이 및 수송용 차량의 소유 안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용되겠다. 자,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각해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 책임이고 민사 책임이고 자배법상 책임. 그거 두 개만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용자 책임은 특벌 756조잖아요. 이게 이제 책임 근제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도 그때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했는데 원래는 이제 지입 차량이라고 그러잖아요. 일을 하는 사람 수급인이 차를 사요. 그리고 명의를 누구로 하냐면 요 도급인한테 명의를 줘요. 차는. 그러면 차 명의는 누구 거예요? 도급인이죠. 그죠? 실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수급인이고 이렇게 돼야지 말이 되는데 이거 저기면은 전속으로 도급 차량 소유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도급인이 차량 소유하지 않았다는 거는 말이 안 돼. 소유를 해야지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이 차에 대해서. 소유를 안 하면 이 차는 수급인 거잖아요. 수급인이 계약자하고 명의자하고 김영피보자하고 운영장 책임을 지고 이게 뭐가 다툴 문제가 책임이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자동차 보험에서 물어봤으니까 이 도급인이 요거 차량 소유자가 돼야 돼요. 명의만. 그래야지 문제가 돼요. 이 사람이 그 김영피보험자로서 우리가 보유자 책임이 아니죠. 우리 보유자 책임 뭔 책임이죠? 하여간 운영자 책임이 있냐 없냐, 보유자로서 책임이 있냐 없냐 그걸 따져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했어요. 이 상태에서는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죠. 이 차에 대해서 이 차량의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소유 관리하는 게 아니니까 도급인이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건 민법상 사용자 책임이고 이 차에 대해 자동차 보험에 대해서 전혀 보유자 책임이 없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질문 자체가 좀 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1차 문제도 이 계약법에 나왔거든요. 이게 판례에서 나왔는데 깜짝 놀랐죠. 다 틀렸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왔냐면 똑같아요. 도급인과 수급인 차이는 도급인은 무슨 김영피보험자라서 뭘 책임지고 얘는 운행자 책임진다 막 이렇게 해서 나온 것 같은데 깜짝 놀라 다 틀렸을 거예요. 그거는. 그게 한 20년 전에 약간이거든요. 판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후유장애 문제. 자, 예를 들어 상해에 의한 약간 추탈 후유장애 연구 10인데 퇴행성에 의해 기여도가 30%라 라고 하여 상해는 7% 인정받게 되면 상해물은 3% 이상의 가입금액 7% 보험금 받고 퇴행성이 3% 질병보험 3개월 이상 가입금 3% 받으면 되는 거 맞아요. 실적으로 이게 뭔 얘기냐면 자, 이거를 받기 위해서
질병 후유장애 담보도 들고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들었을 때 상해로 이렇게 받는 건 괜찮아요. 알겠어요. 10%면 요거에 기호도 20%, 7% 인정되면 3%.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질문 왜 궁금하냐면 기호도라는 얘기가 나오면 기호도는 그쪽에서 나오는 거거든. 우리 이제 배상보험 쪽에서 기호도가 나오는 거고, 요 이제 연구적인 우리가 나오는 요거 장애 추탈 얘기는 우리는 한시장에 20% 있잖아요. 그 내용하고 이제 많이 겹치는데, 여기서 기여도로 물어봤으니까 10%면 기여도, 30%면 7% 받고 3%는 질병 후유장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3%는 질병 후유장에서 안 줄 가능성이 커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큰 데는 줬어요. 받는데 작은데 어디라고 얘기 안 하는데 매하고 뭐 한하고 있어요. 거기는 안 줘요. 왜 그러냐면 이 3% 질병 후유장애는 맞아요. 줘야 되는데 이게 보험 들기 전에 있었다. 이래서 안 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질병 후유장애는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는 거죠. 질병이라는 것은. 근데 걔네는 그런 이유만은 안 줘요. 여기 보면 7% 원래는 이제 7% 3% 다 준다. 이렇게 시험에 혹시라도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데 이걸 이제 학생들이 수험생한테 물어보는 게 웃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올 수 없는데 혹시라도 나중에 실무하시면 이런 얘기 나오는데 7% 3% 다 청구해야 됩니다. 되셨죠? 자, 포괄배상 책임 설명 부분에서 공제가 면책금 등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 손해까지 보상한다. 이 부분에서 DIC 가입 시 한정으로 보면 될까요? 한정으로 이 보험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DIC 보험이 뭐냐면은, 자, 기초배상하고, 여기 기초배상, 여기 이제 초과배상입니다. 기초를 넘는 걸 초과해서 해주는데, 기초에서 1억, 초과해서 2억이면, 얘는 1억 넘는 거에 대해서 2억 한도에서 주는 거예요. 얘가 초과, 얘는 기초일 때. 근데 기초에서 1억을 받아야 되는데, 총 손해가 2억이 나오면 얘가 1억 받으면 2억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1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통지 위반, 제일 많이 하는 게 통지 위반이나 면책돼가지고 9천만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얘가 총 손해 2억에서 얘는 9천 받고 얘 1억 1천을 주는 게 아니고 원래 얘는 1억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는 1억만 나오고 얘는 1억이 나와야 하는데 9천만 받는 거예요. 1천만 원 날라가는 거예요. 얘가 잘못해서. 여기서 초과 손해를 주는 게 아니고. 근데 만약 DIC 조항을 하면 9천 받고 1억 받고 요 나머지 못 받는 거 1천만 원이잖아요. 그것까지는 다 받을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아, 요거. 시간이 지금 어디 있어? 12분. 제가 여기에 공캠이 20분뿐이 안 돼요. 여기가 촬영이 20분뿐이 안 돼서 빨리 하는 게, 요건 중요한 거니까 제3보험 교재 110페이지 5년 경과 질문입니다. 소혁행님, 요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실무자 같아. 실무자에 저 그쪽에서 설계 그쪽에서 아마 질문하는 게 너무 심도 있고 너무 이제 실무에서 많이 싸우는 걸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못 나와요. 이런 것들은 나올 수가 없고. 그죠?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3보험 5년 경과 질환 질문입니다. 교주와 교수님 설명은 청약전 고주 의무 위반을 가입해도 고주 의무와 상관없이 5년 동안 치료 이력이 없으면 보장을 해준다고 설명 같습니다.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푸는 겁니다. 무조건 따지지 말고, 이런 것들 몇 년이냐 이거냐 이거 따지지 말고 이렇게 푸는 건데, 자, 현재 약관을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어서 질문 드려요. 이 약관은 2009년 이전 9월 10월달 이전 약관에는 없었는데 이후 약관에 들어갔죠. 또, 자, 약관 거꾸로인가? 아니, 맞아요. 예, 약관이 나온 내용인지 제 기억에 예전에 오래되면 약관에 있었는데 지금은 변경된 게 아닌지요. 청력상 병력의 고지 이후 회사가 정한 특정한 질병이 정기간 부담보의 경우 5년의 치료를 엄수 보장해주는 내용이 아닌지요. 그죠? 이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 하도 싸워서 안 해주는 거고,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제 판례 이런 것도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어요. 내가 암에 대해서, 암은 좀 그렇지만 암에 걸렸는데 고지의무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리고 보험을 체결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암이 발생하면 면책이잖아요. 고지의무 위반이니까. 근데 고지의무를 했어도 5년이 지나면 5년 지난 6년째 돼서 암이 걸렸다? 이거는 해주는 거예요. 왜 해주냐?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5년이라는 기간이 뭐냐면, 의사에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5년이 지나면 어떤 질병도 완치됐다. 5년 동안 이상 증상이 없다. 그럼 완치로 보기 때문에 고지의무 했어도 5년이 지나면 이 사람은 이건 다 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하는 게 정기간 부담보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 보험에서는 이건 안 해줄 거야. 그죠? 이 보험에서는 이건 안 해줄 거야. 1부터 10까지인데 이 사람이 1부터 5만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부터 5에 대해서 요 질병에서만 해주는 거 나머지는 안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크게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질병 안보험을 드는데 자동차 보험은 안 해주잖아요. 자동차 보험으로 사고 나면 안 준다. 정기간 부담보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면 돼요. 그거를 5년 지났다고 자동차를 해주진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내용이 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많이 썼어요. 이거 판례도 있어요. 이거 정기간 부담보인데 이거 시간 제한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해주니 못하니 막 싸우고 있는데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용만 그렇게 하시고 이거 주니 못 주니 여러분들이 합격하셔서 이거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거 논문 하나 써가지고 저한테 한번 알려주십시오. 여기까지 됐나? 네, 여기까지. 비님. 요거 제가 알고 있는 보험금 지급인다. 오랜만에 들었네. 그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보험금 지급 기간은 보험 청구일부터 3영업일을 지급하며 현장 심사가 있는 경우 10영업일 이상을 소요 시 지연 이상 발생하면 최대 30일을 넘길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개를 나눌게요. 일단 우리 업법 1차 계약법에 나올 때 몇 시냐? 그럼 10영업일이 아니라 10일. 영업일? 10일로 돼 있을 거예요. 계약법에는 10일로 돼 있고 요 내용은 영업일 개념은 재산보험 실버 약관에서 주는 건데 3일 지나면 무조건 뭘 주냐? 지급 이자를 줍니다. 30일까지 지급 이자는 약관 대출 이자를 주고 31일 넘죠? 그러면은 또 줘. 약관 대출 이자 뿌려갖고 특별 그 이름을 잊어먹는데 작년에 이제 시험 나왔는데 그것도 그래서 퍼센트 또 저거를 줘요. 이자를 더 줘요. 추가적으로 여기 나왔나? 그래서 30일 동안 이제 어길 수 이제 넘어도 용서해 주는 거 있잖아요. 소송하고 외국에서 사고 나고 우리가 지연 안 주고 뭐 서류 안 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30일을 넘어도 된다. 막 이런 거 그런 겁니다. 내용.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깊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그렇게 여기까지 하고 그만할 때 시간이 막 깊이 피보험자 아들이 무단운전을 했는데 연령 한정 특약 위반일 경우 면책 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면책이지요. 자, 그러니까 많이 헷갈리는 게 무단운전이 어디 나오냐? 자동차 법원 1강, 2강, 3강 앞부분에 나와버려요. 그렇죠? 개념이 안 서 있는데 뒤에를 배워야지 이걸 알 수 있는데 특약은 맨 끝에 나오거든요. 특약은 맨 끝에 나와. 특약 위반은 맨 끝에 나와요. 근데 얘는 맨 처음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는 앞에 하고 뒤에 하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하다 뒤에까지 하면 앞에가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답만 말씀드리면 연령 한정 특약, 예를 들어 다른 특약, 연령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그 특약 위반은 개별 적용을 안 해요. 무조건 면책이에요. 단 무단 운전할 때는 예외다. 우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작년에도 이거 나왔는데 그 개별 적용 안 하는 거 그죠? 연령 세 가지. 첫 번째가 이제 고의, 김영문 계약자의 고의나 뭐 운전을 시험용으로 사용했다, 뭐 경주용으로 사용했다, 그리고 유상운서 같은 거는 개별 적용 안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 더가 특약 위반도 개별 적용 안 해요. 근데 단 무단 운전은 특약 위반은 상관이 없어요. 이때는 얘가 보유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얘를 통해서 개별 적용을 해서 먼저 보상해주고 나중에 보상한 만큼 이 아들한테 구상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구상을 못한다. 이게 판례고, 그죠? 아들이 이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다, 피보험자가 아니다, 그러면은 구상할 수 있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이거는 뒤에까지 공부 쭉 하면은 약간 이해되실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수학행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네. 빨리 끝내야지. 그렇습니다. 그 나머지는 아까 요거 기출문제 답은 제가 확인해보고 요거 두 개는 확인해보고 다음 시간에 제가 올려드릴게요. 아니면 댓글 문자 남겨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